환갑을 넘기고 65을 바라보는 이 시기에 당신은 지금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나이를 그저 노년의 시작으로만 여기지만 실제로는 이때 내린 결정 하나하나가 앞으로 20년, 30년의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결정적인 5년을 그냥 흘려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70이 되어서야 후회하며 되돌아보지만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행복한 노년과 고달픈 노년이 갈리는데 정작 본인은 그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60 초반의 준비를 제대로 한 분들은 70이 넘어서도 여유롭게 여행을 다니고 취미를 즐기며 손주들에게 용돈도 주고 무엇보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 준비 없이 이 시기를 보낸 분들은 건강도 무너지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지고 결국 자식들에게 손을 벌리거나 외롭게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차이를 만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60에서 65 사이에 무엇을 했느냐입니다. 당신은 지금 아마도 은퇴를 했거나 은퇴를 앞두고 있을 것입니다. 직장 생활 30년 넘게 하면서 매일 아침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던 그 규칙적인 삶이 갑자기 사라집니다. 처음 한두 달은 자유가 좋습니다. 아침에 늦잠도 자보고 평일 낮에 영화관도 가보고 그동안 못 만났던 친구들도 만나봅니다. 그런데 3개월쯤 지나면 이상한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하루하루가 의미 없이 흘러가는 느낌이 듭니다. 바로 이 순간이 위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공허함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무기력에 빠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으니 그냥 누워서 텔레비전만 봅니다. 점심 먹고 낮잠 자고 저녁 먹고 또 텔레비전 보다가 잠듭니다. 이런 생활이 몇 년 지속되면 몸도 마음도 급격히 노쇠해집니다. 근육은 빠지고 기억력은 떨어지고 우울감은 깊어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병원에 가보면 당뇨, 고혈압, 관절염 같은 온갖 질병이 한꺼번에 찾아와 있습니다. 이것이 준비 없이 은퇴를 맞은 사람들의 전형적인 경로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60에서 65 사이는 아직 체력도 있고 판단력도 명확하고 무엇보다 변화를 만들어낼 에너지가 남아있는 마지막 시기입니다. 이때 제대로 된 선택을 하면 앞으로 20년, 30년을 완전히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단순히 건강관리 잘하고 돈 아껴 쓰라는 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반드시 해야 할 것은 당신의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시겠지만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당신은 회사원이었고 부장이었고 팀장이었습니다. 그 직함이 곧 당신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퇴하는 순간 그 정체성이 사라집니다. 명함도 없고 직함도 없고 소속도 없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정체성 혼란을 겪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 앞에서 답을 찾지 못합니다. 당신의 옆집에 사는 60대 중반의 남자를 떠올려 보십시오. 은퇴한 뒤로 매일 동네를 배회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경로당에 가자니 아직 젊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젊은이들 틈에 끼자니 어색합니다. 집에만 있으면 아내와 부딪히고 밖에 나가면 갈 곳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들은 새로운 정체성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방황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려면 새로운 역할을 찾아야 합니다. 회사에서의 역할은 끝났지만 인생에서의 역할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지역사회의 일원이 될 수도 있고 봉사단체의 리더가 될 수도 있고 취미 동호회의 전문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형태든 당신을 필요로 하는 곳을 찾아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 이것이 노년의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은퇴 후 새로운 사회적 역할을 찾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우울증 발병률이 절반 이하이고 기대 수명도 더 길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소속감과 역할이 없으면 빠르게 쇠퇴합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자신이 어떤 역할을 맡을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은 관계를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당신의 인간관계 대부분은 직장 중심이었습니다. 회사 동료, 거래처 사람들, 업계 지인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은퇴하면 이 관계들이 급격히 약해집니다. 처음에는 연락하고 만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공통 화제거리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와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입니다. 특히 배우자와의 관계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당신은 일 때문에 집에 제대로 있지 못했습니다. 아내와 제대로 대화한 것이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은퇴하고 집에만 있으니 아내와 부딪힙니다. 서로의 생활 패턴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대화 방식이 다릅니다. 이때 많은 부부가 위기를 맞습니다. 황혼 이혼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60대에 이혼하는 부부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식 키울 때는 참았지만 이제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나이에 이혼하면 양쪽 모두 엄청난 상처를 입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지고 정서적으로도 외로워지고 건강도 나빠집니다. 무엇보다 자식들에게 큰 짐을 지웁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배우자와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대화를 시작하십시오.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지난 시간 동안 못다 한 여행을 함께 가십시오. 새로운 취미를 함께 시작하십시오.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20년을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노년의 가장 중요한 동반자입니다. 이 관계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또한 자식과의 관계도 재정립해야 합니다. 이제 자식들은 다 컸고 각자의 가정이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중심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식들에게 과도하게 간섭하거나 의존하려고 하면 관계가 나빠집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필요할 때는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식들이 편하게 찾아올 수 있지만 부담스럽지 않은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반드시 해야 할 일은 건강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60대는 건강의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이때 제대로 관리하면 70이 넘어서도 건강하게 살 수 있지만 이때 놓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당연하게 여기다가 큰 병을 얻고 나서야 후회합니다. 당뇨가 오고 심근경색이 오고 뇌졸중이 오고 나서야 왜 진작 관리하지 않았나 후회하지만 소용없습니다. 건강 관리의 핵심은 운동과 식단입니다. 하루에 최소한 30분 이상은 걸어야 합니다. 근력 운동도 일주일에 두세 번은 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빠르게 줄어들고 근육이 줄면 낙상 위험이 높아지고 한번 넘어지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운동해서 근육을 유지해야 합니다. 헬스장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집에서 맨몸 운동만 해도 충분합니다. 식단도 중요합니다. 짜고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어야 합니다. 술은 가능하면 끊는 것이 좋고 담배는 당장 끊어야 합니다. 이 나이에도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스스로 수명을 단축시키는 행위입니다. 건강검진도 빠짐없이 받아야 합니다. 1년에 한 번은 종합검진을 받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치료해야 합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할 수 있는 병도 늦게 발견하면 손 쓸 수 없게 됩니다. 네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재정을 최종 점검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20년에서 30년을 더 살아야 하는데
그동안 들어갈 돈을 계산해 봤습니까? 생활비, 의료비, 경조사비,